무조건 단일화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소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도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결국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저를 막기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가요? 뭐 제가 2대1로 싸운 건가요?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직접 소통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 일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저희의 입장,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설득을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저희의 설득하는 능력이나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 오늘 뭐 서울이 굉장히 덥다고 하네요. 근데 필리핀은 지금 이제 우기가 시작되었고 계속 비가 와요.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막 바켓으로 붓는 것처럼 엄청난 폭우가 1시간, 2시간 왔다가 그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또 1시간, 2시간 있다가 그치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에 관광을 오시려면 6, 7, 8, 9, 10, 11일까지. 네. 그때는 우길에서요, 비 많이 오고 또 태풍이 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사실 저도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약간 몸살기가 있고 너무 안 좋아요. 컨디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또 더울 때는 비가 올 때는 또 엄청 덥거든요. 그만 35도, 뭐 38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비 안 오면 또 엄청 더워요.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너무 잘 듣겠습니다. 네, 열정님 안녕하세요. 너무 무더운 서울입니다. 네, 블루마운틴 오늘 너무 더웠어요. 전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동훈을 지지하고
보수를 살려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 또 여의도에 모여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 집회를 열심히 정말 오늘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정말 이분들의 그 열정. 근데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뭐 친윤들이 뭐 그걸 뭐 기부로 듣거나 친윤들이 무슨 영향을 받거나 그러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거 했다고 영향받을 정도면은 처음부터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냥 니네들은 떠들어라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좀 이거를 좀 해결할 그런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일방송 25년 6월 17일 방송 친한 반성과 사과 후 건설적 토론해야 한다. 서울시장이냐 당대표냐 국회의원이냐.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동안에 이제 친한동훈 뭐 지금도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뭐. 그분들이 어떤 논평을 하거나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지금 이렇게 보수가 괴멸이 되고, 한동훈이 완전히 힘을 못 쓰고 주저앉은 뭐 이런 상황이 마치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거나, 이게 다 친윤 때문이다. 이렇게 몰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든가. 지금 뭐 그런 종류거든요. 제가 한동훈 계열의 뭐 패널이나 유튜버나 뭐 그동안 우리가 뭐 알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 번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반성이나 사과의 발언이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안 들어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마운틴이 오디오가 오늘도 미세하게 울림 있네요. 방송 좀 봐주세요. 그렇군요. 갑자기 왜 오디오가 문제가 될까요? 어, 사실 제가 기계를 잘 몰라갖고 손을 갖다가 사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몰라요. 예, 블루마운틴이 친구들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뭐, 눈 하나 까딱 할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지만 한동훈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을 갖다가 씌워서 지금까지 좀 그 여파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제일 먼저 컴백했을 때 뭡니까? 사과부터 했잖아요. 뭐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계엄을 갖다가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계엄이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그 사과와 반성이죠. 예. 거기부터 시작. 사실 그 계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뭐 1%도 그 계엄에 뭐 기여한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컴백에서 한 얘기는 뭐냐?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한다. 이 계엄이라는 게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사전에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사과.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정신인데 친한동훈 그러면 한동훈을 갖다가 옹이하는 세력, 추종하는 세력들은 한동훈 정신을 갖다가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훈련 같은 거를 좀 많이 해봐서 그런 걸 좀 아는데 어떤 팀빌딩이나 어떤 우리가 큰 비전을 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맨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미국의 이런 쪽에 아주 전문가들한테 배워온 거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아주 제가 초창기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뭐 리더십이 뭔지 뭐 그게 팀빌딩이 뭔지 그런 개념도 없을 때 제가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 사람들의 그 리더
집에서 먹고 자고 뭐 2주, 3주 이렇게 하면서 그걸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전 쉐어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훈 예를 들자면 내가 한동훈을 갖다가 추종하고 한동훈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겠다. 또 내가 한동훈 세력으로 합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한동훈이 뭐 역량이 있느냐? 뭐 한동훈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한동훈이 그럴 힘이 있느냐?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갖고 있는 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전 쉐어링을 먼저 하는 게 순서다. 그래서 비전 쉐어링을 갖다가 먼저 해서 거기에 맞으면 동참하는 거고 비전 쉐어링이 안 돼 갖고 거기에 안 맞으면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한참 때 그 미국에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대형 교회들 사실 한국은 대형 교회가 많은데 미국은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 릭 워런 목사님 이런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들백 그 교회 이야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세들백 빌 하이벌스 목사님 굉장히 한 시대를 주름잡는 그런 존경받는 유명한 분. 근데 이제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자면 이런 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에 교회를 갖다가 개척을 할 때 교인이 70명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비전 쉐어링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갖고 그 교인들이 하고 비전 쉐어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건 이거고 이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고 그랬더니 거기에 반 이상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 그나마 70명 있었는데 반이 떨어져 35명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밀고 그게 아마 리고란 목사님일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빌 알솔스 목사님하고 리고런 목사님이 하나는 시카고에 하나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던가요? 두 교회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됐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은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처음 오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 이제 오는 사람 환영회를 하잖아요. 웰컴하는데 거기에 뭐 부목사나 이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딱 가고 그래서 리고런 목사님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우리의 비전은 이겁니다. 여기 안 맞는 분은 딴 교회 가실 수 얘기했다는 처음 만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신이라는 건 뭐냐? 맨 먼저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우리가 계엄이라는 걸 놓고 얘기를 하자면 일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책임이 없더라도 그 국민이 전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 그걸 갖다 대국민 사과 반성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한동이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수가 더 괴물되고 한동훈이 힘을 못 쓰고 주저앉은 이유가 이거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거는 친윤 때문이다. 뭐 김건희 때문이다. 윤석열 이렇게 가는 한 이게 발전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건설적 토론. 제가 왜 이제 건설적 토론은 왜 이걸 넣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는 뭐예요? 반성과 사과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설적 토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서울시장이냐, 당대표나 국회의원 이렇게 제가 예를 갖다가 좀 적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방송이나 뭐 이런 뭐 친한동이라는 분들이 뭐 패널로 나오거나 보이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에서 하는 거 보면 한동훈 얘기를 안 해요. 한동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뭐 이재명 얘기, 김민석 얘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당이 됐죠.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 뭐 정청래하고 뭐 정말 그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길 갖다가 좀 까는 얘기잖아요. 뭐 박찬대하고 정청래하고 박튀게 싸울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한동훈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냥 듣고 보면 그 시청자로 하여금 뭔가 시원하고 개운하고 그런 느낌을 주지 않을까. 딥다 이재명 까대고 뭐 김민석 까대고
박찬대 까대고 정현대 까대면, 뭔가, 좀 대신 무슨 뭐, 카타르시스 같은 게 해갖고,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와서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지금요, 그걸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친윤 아닙니까? 친윤들이 왜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까요? 어차피 자기네들이 지킨 건 알아요. 친윤 때문에 대선을 말아먹었다. 이거 다 알죠? 하지만 제가 어제 밝힌 대로 송원석이라는 친윤 중에 또 친윤 제2의 추경호를 갖다가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자, 그럼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면에 지금 뭐 주진우가 엄청나게 김민석을 갖다가 그 돈 문제를 갖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김민석을 물고 늘어지고 뭐 알고 보니까 김민석뿐만이 아니라 김민석의 어머니가 또 무슨 뭘 부동산을 갖다가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자관 그걸 갖다가 계속 들춰내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좀 그 보상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갖고 김민석의 비리를 갖다 캐고 또 그걸 갖다가 잘하면 낙마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달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우리가 보수를 갖다가 망쳐먹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난 얘기고 지금 현재 우리는 열심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을 좀 풀어라. 화를 좀 푸세요. 이런 의도로 지금 친윤이 적극적으로 민주당하고 이제 후보자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지금 까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잠깐은 그냥 고소하다. 그냥 뭐 그래도 안 까는 것보단 낫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뭐 주가가 올라갑니까? 한동훈이 무슨 뭐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까?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동시에 친윤이라는 그 지금 이제 7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의 그 사람을 갖다가 청산을 하고 날리고 다시 보수를 갖다가 건강한 보수를 재건하는 게 우리의 그런 목표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김현옥님 저도 느껴요. 네. 여러분도 아마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 한동훈의 지지층은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개딸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걔도 한동훈의 지지 그룹은요 엘리트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아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뭐 한동훈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다 뭐 잘했습니다, 어쩌습니다, 박수치고 이런 그룹이 아니야. 한동훈의 지지층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학력도 좀 있고 나름대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도 있고 나름대로 정치적인 견해도 갖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한이라는 뭐 유튜브나 그런 패널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가 딥다 이재명을 까고 딥다 김인석을 까고 이러면 나를 좀 알아주겠지 좀 화가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아직도 한동훈의 지지층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열정님 개헌만 현재 대통령 요청인데 G7 영상본이 한수만 나오네요. 블루마운틴님 지금 왕따로 가고 있어요. 아니 트럼프 뭐 들어갔다 미국으로 돌아갔다면서요. 예,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블루마운틴 트럼프가 아무리 바빠도 10분 할애를 못 할까요? 완전 그냥 쌩깐 거죠. 열정님 리거런 목적이 예, 그 유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 혹시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베스트셀러 저도 읽었는데 예, 그런 거에 주인공들이 다 그 리고너라고 빌 하일 목사님이 또 친해요. 예. 저는 사실 빌 하이벌 목사님이 시카고에 교회를 갖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2000년 초반에 그래갖고 그 리더십 서밋이라고 있는데 3박 4일 프로그램인가요? 그때 당시 그게 너무 유명해갖고 일반 대기업의 임원들의 필수 코스, 그 코스를 들어야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와야 임원 자격 심사를 보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리더십 서밋을 갖다가 그 들었는데 그때 그 교회는 비라일버스 목사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리고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토크 형식으로 두 분이서 그런 대담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고수끼리는 통하는 거죠. 예. 예, 블루마운트님, 저는 피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거든. 한동훈 지지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개돼지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한송정님, 여의도 집에 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귀등요 엄청 많이 보여요.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네요, 한송정님. 네, 오늘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이 늦은 밤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예, 김현웅님, 저도 느껴져요. 예, 그렇죠. 예, 이거 뭐, 말은 할 뿐이지 다 아는 거죠. 예. 김현웅님, 갑자기 주진우가 나오더라고요. 네, 희영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김현웅님, 맞아요. 아이고, 동행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타이틀로 그런 맥락에서 적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까 트럼프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간 거는 뭐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저도 약간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그 이란의 공영방송, 이 이란의 국영방송이 왜 유명하냐면, 여기서 모든 지령들이 다 나거든요. 예, 이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이란다. 그러니까 이 아랍권의 모든 지시사항이 어디를 통해서 나가느냐, 이란의 국영방송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걸 보고, 야, 이스라엘이 너무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까지 막 방송국을 폭격하고, 이거 보면 한참 막 앵커가 얘기하는 중에 팡 터져. 앵커가 휙 나갔다가 다시 방송하는, 뭐 15분 만에 돌아와서 방송을 했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을 갖다가 욕하면 안 되죠. 그 한동훈의 정신은 뭐냐면 결국은 국가의 이익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을 따지자면은 우리가 이란에 얻을 게 훨씬 많잖아요. 이스라엘에 얻는 것보다는 이란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스라엘하고는 워낙 이렇게 국방의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이 이스라엘하고도 많이 이렇게 그런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란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다 오일머니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한참 힘들 때, 저희도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중동에 뭐 현대, 뭐 이런 삼성, 뭐 이 대우 건설이 왕창 해갖고 달러를 벌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내 복판에 테헤란로라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란의 테헤란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정신은 뭐냐? 뭐 전쟁은 전쟁이고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하고도 좀 잘 지내고 또 이란하고도 좀 잘 지내고 그래서 어쨌든 실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거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란은 이 국방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뭐 엇비슷해야 좀 싸워볼 만한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 방송을 보니까 이란이 휴전을 제안했다. 뭐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저녁 방송에. 그러니까 이란은 왜 그 미사일을 갖다가 쏴댔느냐, 이스라엘에. 안 쏴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좀 이런 그 이스라엘 저항 세력에 좀 맏형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형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두들겨 맞을 때 맞을 때라도 그냥 쏠 수밖에 없는 거죠. 명분을 찾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완전 밟아놓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그런 관계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헨리 키신저라고 아시죠? 아주 저희가 젊었을 때 유명한 외무부 장관, 하버드 나오고 정말 유명한 장관이었는데 그 헨리 키신저가 대표적인 유대인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유대인들이 정치계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줄도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통되는 금은 다 유대인 손으로 금 보석 이런 거 다 유대인 손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모르면 금 보석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로펌도 똑같습니다. 양대 큰 로펌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계 로펌이 있고 또 하나는 앵글로색슨 로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계, 뭐 법률, 뭐 모든 점을 갖다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나라가 작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그 퀄리티를 갖고 움직이듯이 우리도 쭉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 면적이 큰 건 아니죠. 땅 면적으로 치면. 하지만 그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좀 세계적인 인재들이 배출이 돼 갖고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 친윤계들이 열일을 하고 지금 까고 있는 그 지금 김민석인데요. 김민석이 많이 지금 코너에 몰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김민석이 뭐 낙마를 하던 국무총리가 되던 큰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보이는데 다만 한 가지 좀 그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인데 교회 헌금 얘기가 나왔어요. 자, 야당 의원들 지난 5년간 교회 낸 헌금 2억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2억이래요. 재산 신고한 게 2억인데 헌금을 또 2억을 했다네.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김석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래서 헌금을 왕창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참 이게 그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시고 성경 다니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분들 계시겠죠. 제가 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한참 날아다닐 때 유행이 뭐였냐면 물고기 표시였어요. 그 물고기가 왜 이게 크리스토하고 물고기의 그 헬라어고 그 비슷해갖고 그렇게 갖고 이제 물고기 표시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때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물고기 표식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한참 날아다닐 때 뭐가 유행했냐면 물고기 표식을 차에 붙이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유행해요. 나는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저는 안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안 붙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급하면 뭐 불법 유턴도 해야 되고 중앙선 휙 돌아갔고 그냥 불법 유턴도 아니 지금 뭐 강의 시간 10분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예, 호텔에서 지금 7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휙 유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 맞추려고. 그러니까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뭐야 이 실족해 하면은 연자맷돌을 갖다가 바다에 퐁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 좀 약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런 거 달지 말자. 이렇게. 사실 오늘도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오늘 아침에도 거래처를 좀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정말 애매한 게 뭐냐면요. 이게 우회전은 되게 하잖아요. 근데 구간에 어떤 구간이 있냐면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하지 말라는 그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납품 스케줄이 꽉 땡겨갖고 시간이 좀 쫓겼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 사인보드가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빨간불이면은 우회전하지 말라는 사인이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빨리 도착지에 도착해야 되니까 휙 우회전을 했는데 경찰이 숨어 있다가 오라고 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뭐 필리핀에서는 와도 되고 그냥 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시로 하다 보면 뭐 위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저는 정말 그 김민석 씨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게 교회 헌금. 물론 헌금을 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갖다가 해명을 하면서 참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다는 게 지금까지 버텨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 뭐 국민의 은혜다. 이렇게 뭐 개딸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가 이제를 올뭐 이건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지금 그거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완벽히 이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저는 처음 알았어요. 김민석 씨가 교회 다닌다는 걸 갖다가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뭐 국회 도서관이나 뭐 일반 도서관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젊었을 때 나름대로 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시절에 읽은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뭐 한 30년 전? 젊었을 때 읽은 거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갖다가 정리하려고 부단히 인생을 통해서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논문이 뭐냐?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이거 찾아보세요. 한국의 종교 중에 샤머니즘에 먹히지 않은 종교가 없다. 그게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이야. 논문 제목인데 아니, 정말 국회 도서관 가서 한번 그게 좀 책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관심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에 많은 종교가 들어왔잖아요. 맨 처음에 뭐예요? 불교가 먼저 들어왔죠. 그죠? 불교 들어오고, 또 뭐 유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천주교 들어오고, 뭐 기독교, 개신교가 맨 나중으로 들어왔죠. 네. 근데 어쨌든 어떤 종교가 들어오든 간에 이 샤머니즘한테 먹히지 않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가 믿는 부처님이 이게 오리지널 불경 법전에 나오는 부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부처님이라는 거지. 그 불교의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칠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드라마나 이렇게 영화 보면은 그 대웅전 뒤에 이렇게 탑이 있어요. 탑이 있어서 빙빙 돌면서 뭐 임신이 안 된 사람 뭐 거기서 애를 갖다 갖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뭐 칠성각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불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칠성각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거는 뭐냐? 불교가 샤머니즘한테 먹힌 증거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또 샤머니즘 먹힌 증거가 뭐냐면 기복신앙이죠. 예를 들어 내가 11조를 갖다 뭐 그래서 뭐 100억을 하면 하나님이 천억을 주신다 이런 거는 기복신앙에서 온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차라리 그냥 크리스찬 얘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밝혀졌다 하면 교회 가는 게 밝혀졌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예. 딴 사람도 아니고 물론 한동훈 대표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동의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김민석 씨 입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후보로 온 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 김민석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저도 아무런 표식 안 하고 다녀요. 예, 혹시라도 죄 질까요? 그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누가 될까봐 욕 바가지로 먹겠죠. 예, 그냥 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면 혼잣말로 욕도 하거든요. 아니 뭘 풀 건 풀어야죠. 예, 풀 건 풀어야죠. 너무 안에 쌓아두지 마시라. 이렇게. 자, 아까 또, 저희도 구독자분 중에서 뭐, 지금까지, 뭐, 여의도에서 그래 집회를 하고 왔다.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구호가 뭡니까? 예. 국민의힘. 아, 정말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 뭐, 개혁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혁신이고 개혁이고 뭐 이게 들리겠나요? 뭐 친윤청산 뭐 이런 게 들리겠나요? 그 사람들한테? 하지만 우리가 또 안 해칠 수는 없잖아요. 네. 정말 우리 처지를 보면은
조금 좀 애매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더 좀 우리를 좀 암울하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누구하고 밥을 먹었느냐? 이준석, 김용태, 김재석. 다 젊은 친구들이죠. 40대. 젊은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기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이 개혁됐으면 한다. 김용태, 사퇴 말고 끝까지 개혁안을 관철해라. 이준석과도 힘을 합쳐 보수 바꿔달라. 그래서 그 화답을 갖다가 이준석이 보수 싹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여기 우리가 명태균 리스트에 보면은 크게 세 명 아닙니까?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이준석 이렇게 크게 세 명이 명태균 리스트로 날아갈 거다. 또 명태균 자체가 잔치상에는 돼지머리가 안 오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돼지머리를 올리겠다 하고 얘기한 게 또 이 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왜 그럴까요? 왜 홍준표가 오늘 기욱을 하고 또 오세훈이 이렇게 밥을 먹고 이준석이 무슨 보수를 싹 뭐 바꿔야 된다 설쳐대고 그럴까요? 이거는 이재명이 놔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명태균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뭐 한판 하겠다라는 식으로 뭔가 비전을 얘기하고 뭐 의기투합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그냥 이재명이 놔두겠다는 거죠. 왜 놔두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명태균하고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면 뭐 1년 후가 됐건 6개월 후가 됐건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들이 설쳐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수에? 네. 제가 이재명이라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야, 그냥 놔둬라. 놔둬라. 오히려 딴 애들이 설쳐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애들이 설쳐되는 게 놔두는 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코너에 몰린다. 그럼 뭐 명태규 파일 끝내갖고 그때 날려도 뭐 늦지를 않으니까 그냥 놔둬라. 그래갖고 지금 의외로 이 명태균 관련자들이 이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기가 살아갖고 날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블루만이 요즘은 시간만 나면 보기 싫어 누구 욕 엄청 해요. 욕이라도 해야 살아요 요즘은. 예. 헐 오세훈이 할 말은 아니다 텐데.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기가 막힌데 그러면 왜 오세훈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느냐? 그냥 이재명이 풀어놔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이게 뭐 정상적이면은 이 세 사람 명태균과 관련된 세 사람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우리가 좀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얘기는 뭐냐면 자, 일단은 한동훈이 1등을 했다는 거. 제일 첫 번째 인물로 한동훈을 뽑혔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 뭐 이게 뭐 끝나자마자 한 모양이에요. 6월 3일이 대선이었잖아요. 그 조사 날짜를 보니까 6월 4일, 5일이에요. 끝나자마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국힘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와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동훈이 18%, 이준석이 10%, 김문수 9%, 홍준표 8%. 뭐 9, 뭐 19, 8, 뭐 똔똔똔인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그나마 희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보수를 이끌 사람은 한동훈이다.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고 아직도 한동훈한테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그나마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희망적인 사실은 뭐냐? 이게 이제 오늘 새롭게 뉴스에 나온 건데 여러분 아마 이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새미준이라고 새로운 뭐 미래 준비 뭐 이런 뭐 이런 식의 뭐 새미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세미준을 맡고 있는 회장이 이영수 회장이라고 합니다. 예,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궁금할까봐 제가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단독 기사가 나갔습니다. 언제 만나느냐 한동훈하고 10일 날 만났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오늘이 17일이잖아요. 근데 6월 10일 날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느냐? 한동훈이 먼저 요청을 했다. 만나자고 해서 그래서 이영수 회장이 응답을 해서 둘이서 그렇게 단독 회동을 했다. 자, 그랬더니만은 지금 단독으로 기사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킹메이커 이영수 한동훈 만나보니 괴물 아니더라. 배신자 오해 풀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최대 외곽 조직인 한지원 나서나 지선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면 당대표 나오셔라 조언을 했다. 이렇게 전제가 뭐죠?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면 예, 이게 전제가 붙은 거죠. 만약에 패배하면 뭐 쫓겨나기 뻔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면 당대표 나오시라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자, 근데 이 이영수라는 분의 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일단은 극우를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그 김문수 캠프에 태극기 부대가 간이 지금 결집돼 있다. 그래갖고 불참을 통보했다. 나는 그런 김문수를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좀 보자면 윤석열 20대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21대 대선 국힘 경선대에서는 홍준표를 지지 선언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한 사람을 지지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20대 대통령 때는 윤석열 선택했고 이번 대선 때는 홍준표를 선택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을 만난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한동훈을 선택을 할 거냐? 이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또 그 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별명은 숨은 실력자다. 그림자 실세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6월 10일 날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한동훈이 판세가 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희망을 갖다가 우리가 버리진 말아야겠다. 나름대로 한동훈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나름대로 지금 그냥 그 모색을 좀 해보려고 탈출구를 모색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썸네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은 그 건설적인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친한동훈 그런 분위기에서 건설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설적인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화의 주제를 갖다가 삼을 때 아니 지금 뭐 우리가 한동훈 대통령 세우는데 뭐 이재명을 까대고 김민석을 까대고 뭐 무슨 박찬대를 까대고 정청래를 까대고 그렇게 막 그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한동훈 대통령인데 도움이 되나요? 한동훈이 지금 뭐 친윤을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우리가 안 해도 친윤들이 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한동훈 계열이 굳이 김민석 얘기를 안 하고 굳이 박찬대 얘기를 안 해도 그건 친윤들이 열심히 까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밥그릇을 지키는 방법은 지금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국민의 환심을 사야 되는, 이 보수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그 보수의 환심은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연막을 치고 카바를 치려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김민석을 까대고 적극적으로 정청래를 까대고 그렇게 대 대정부 투쟁과 대민주당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열심히 까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그거를 갖다가 까댈 필요는 없다. 그냥 너무 중복이 많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 친한동훈 쪽에서 친한동훈이라는 거는 그거죠. 친한동훈을 그 직접 옹이하는 세력들 우리가 뭐 국회의원 한 30%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친한동계 패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한동훈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 이슈를 갖다가 계속 불러일으켜야 된다. 근데 지금 입을 꽉 쳐다물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이슈를 불러일으켜야 지지자들도, 아, 뭐 서울시장이 좋다, 뭐 아니면 뭐 당대표가 좋다, 아니면 국회의원이 좋다. 왜냐하면 6월 3일 날 지방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나가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궐선거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거기서 막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 우리 의견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점점 점점 토론이 돼갖고 여론이 이렇게 그 친한동훈의 지지자들의 여론이 이렇게 모아질 텐데 지금 친한동훈이라는 사람들이 입을 꽉 쳐다물고 아무도 무슨 뭐 서울시장 얘기도 안 하고 당대표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건 지금 뭐냐? 오로지 이재명을 까대고 오로지 김인석 까대고 뭐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무슨 뭐 돈이 어떻게 오고 가고 뭐 김인석의 엄마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한판 붙을 거고 뭐 정청래가 뭐 수박으로 지금 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잠깐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도 아무 영향가도 없는 예? 그런 얘기만 쓸데없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세 가지를 했잖아요. 서울시장이냐, 아니면 당대표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여러분, 그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아이고, 보라삐님 맞아요. 한동훈님이 말하면 친윤이 따라해요. 예, 한동훈님이 말하면 따라하니까 짜증나요. 예, 그래서 말은 자, 맨 먼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된다니까 내년 보궐선거 때 해갖고 그러니까 뭐야 지방선거 때 그 TO가 있으면 보궐선거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한동훈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분의 1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자, 300분의 1이고 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거는 입법기관이죠.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법안을 만들고 그런 그다음에 뭐 그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뭐 영향력이나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죠. 국회의원이면은.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법안을 갖다가 한동훈이 정말 멋있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법안이 실질적으로 이게 뭐 실효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는 그 뭐예요,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만약에 대표 발의를 했어. 어떤 법안을 갖다가 대표 발의를 했다고 그래.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그 본회의 때 통과를 시켜줄까요? 지금 뭐야 국회 그 법사위를 갖다가 민주당이 딱 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정청래가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정청래가 그 법사위 소위를 갖다 통과시켜줄까요? 저는 안 통과시켜줄 것 같아. 그러니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타협하자 해갖고 한동훈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 누더기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엄한 거 넣고 뭐 합의 본다는 명분으로다가 누덜누덜누덜 해갖고 너덜너덜한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 한동훈의 칼라가 없는 이름만 그냥 한동훈이라고 돼 있지 내용은 한동훈 칼라를 다 빼버린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동훈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상상을 해보면 한동훈의 힘이라는 거는 국회의원 300분의 1의 힘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한동훈이 설사 아주 쌈박한 법안을 만들다 하더라도 그게 통과되기가 너무 어렵다. 통과되더라도 다 너덜너덜너덜 걸레로 만들어갖고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로 또 뭡니까? 당대표. 당대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표는 비교적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작년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한번 5개월 동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
그거는 또 쉽지 않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그 한동훈이 당대표 할 때도 7대 3이었어요. 그러니까 친윤이 7이고 한동훈을 지지한 30%. 이번에 송원석을 뽑을 때도 7대 3이었어요. 윤석열 계통이 70%고 친한동훈 계통이 30%. 이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한동훈이 설사 당대표라 할지라도 원내대표 추경호가 말을 듣습니까? 근데 이번에 송원석이 뭐예요? 제2의 추경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말을 안 들었듯이 송원석이 당대표 말을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겠죠. 그죠? 지네들끼리 지네들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놀겠죠. 그러면 그게 개혁이 됩니까? 개혁이 안 되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개혁을 당한 거 아닙니까? 쫓겨나갔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된다 해서 그 뭐 친윤을 청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이 무슨 장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이름을 갖고 자 1년 후에 지방선거에 나갔다. 그럼 이거 눈에 거의 99% 창패거든요. 당명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바꿔도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당명이라도 좀 바꿔서 우리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쇼라도 좀 해야 뭐 어쩌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타이틀 그대로 갖고 나면 이건 백전백패거든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된다 해서 한동훈이 정말 생각했던 친윤청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웅님 서울시장 예, 67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많이 드렸네요. 이거 댓글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옵션이 서울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서울시장을 권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권해라. 서울시장이냐, 당대표냐,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에는 서울시장으로 나가시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걸 준비를 좀 하시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뭐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서울시장 자리는 300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300개에서 300분의 1이지만 서울시장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용의 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용의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뱀의 머리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물론 대통령 자리만큼은 아니죠. 대통령은 이제 전국구지만 서울시라는 게 대한민국을 갖다가 봤을 때 서울시의 규모라는 거는 거의 한 5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아니 서울하고 부산하고 뭐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그러는데 1등과 2등을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비교가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옛말에도 그 뭡니까? 사람은 라면은 한양으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얘기, 옛날부터 이 도시, 수도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영향과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아니, 이재명이 건들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장을 이재명이 건들 수 있을까요? 건들 수 없죠. 왜? 아니, 그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서울시장 아닙니까? 함부로 서울시장을 건들 수가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성과를 제가 항상 모델을 이명박 대통령 모델을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4년 동안에 많은 걸.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청계 고가도로를 갖다가 부시고 거기 청계천 보호원 한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거 본인이 한 얘기예요. 서울시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미 플랜이 쫙 다 나와 있다는 거야. 뭐 몇 년 전부터 서울시 보건 플랜 중에 3.1고가도로를 갖다가 까부수고 그 청계천을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역량을 갖다가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좋고 당대표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베스트 초이스를 갖다가 선택을 해라. 그러면 서울시장이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이 건전한 토론, 지금 어렵다, 어렵다. 정말 우리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지지자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병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뉴스도 보기 싫고 짜증나고 혈압 오르고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쓸데없이 무슨 뭐 이재명, 김민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친한동훈, 친한동훈의 유튜버들이나 친한동훈의 채널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한동훈이 서울시장이 돼야 된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자기의 소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신대로 내가 왜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나름대로 논리를 갖다가 쭉 펴갖고 설득을 시키고 또 한동훈이 왜 국회의원이 돼야만 하는가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논리를 갖고 설득을 하고 또 왜 한동훈이 서울시장이 돼야 되는가 논리를 갖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거리를 갖다가 뭔가 건전한 방향으로 건설적인 토론이 친 한동훈 그룹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한동훈이 사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뭐 이재명을 까대고 민주당을 깎는다고 그래갖고 한동훈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갖다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될 테냐? 한동훈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 다 생각이 다르겠죠. 한동훈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지만 그 얘기를 갖다가 표면 위로 끌어올려갖고 적극적으로 토론하자는 겁니다. 예? 그걸 갖다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꽉 쳐다물고 그냥 이거 얘기해봐야 또 내가 짱돌 맞을 수 있고 왜 자기도 생각이 없어 이게 돼야 될지 저게 될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꽉 쳐다물고 그냥 쓸데없이 이재명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고 까대는 얘기만 하고 그때그때 넘어가고 이럴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 안 되면 그냥 정계 은퇴 아닙니까? 제2의 안철수, 제2의 유승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최소한 이 한통용 방송을 듣고 있는 한동훈의 지지자분만이라도 이 이슈를 갖다가 한동훈은 뭐가 돼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한동훈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고 딴 얘기 하지 말고 이재명 얘기, 민주당 얘기, 무슨 후보 얘기, 청문회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친윤들이 열심히 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걔네들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밥그릇 지킨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까지 거기 가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한동훈을 사랑하고 아끼신다면 한동훈 얘기를 한동훈 얘기만 합시다. 한동훈이 어떻게 향후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고민이 되니까 또 아까 얘기한 뭐 이영수 새로운 미래 준비 뭐 그런 모임 그런 회장도 만나고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또 그러니까 그 뭐 여러 사람을 갖다가 만나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의 지금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를 해주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한동훈 얘기만 좀 하자.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동훈은 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화두를 던지면 그게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되고 이렇게 좀 쪼려지면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힘을 모아야 되는가? 그 방법론이 자연스럽게 돌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과 한번 나눠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요즘 뉴스 보면 암울하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영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월 2일에서 6월 16일에 2주죠. 제가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갔다 와갖고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67년생 한동훈님, 이정현님, 지선영님, 함정수님, 결정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티카로 보내주시면 정진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67년 생한동우님이 13만 4,700원 347 정책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선영님과 이정현님께서 또 10만 이렇게 또 거금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책글은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다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여러분 지금은요 뉴스를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봐봐야 우리가 우라병만 생기고 화병만 생기지 우리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요 한동훈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무슨 다른 뭐 엄한 얘기 뭐 미국 얘기 뭐 이재명이 까였다 뭐 이런 얘기 뭐 김민석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건 우리가 들어도 소용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냥 뉴스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끊으세요. 뉴스를 끊고 지금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한동훈의 지지자들은요. 한동훈을 위한 묵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야. 지금은 한동훈을 위한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해야 될 시간이지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뉴스 보고 뭐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동훈을 위해서 생각을 좀 우리가 사색을 하고 묵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좋은 솔루션이 나오면 여러분이 또 방송 중에 채창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칠년생 한동님, 서울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재정도 탄탄하고요. 서울시를 통해 일단 한동훈 공약을 실현하고 서울시 재정으로 대전 카이스트 및 지방의 과학 선도 대학, 화공대 등과 컨소시엄을 맺어 뒤처진 미래 먹거리 AI 등 기반을 마련한 등 승리의 결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재정 및 인프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말 6, 7년생 한동훈님은 꼭 그 한동훈 대표 같아요. 네, 생각하시는 게 정말 멋있고 신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현웅님 건강 챙기세요. 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저는 또 내일도 마찬가지로 내일 수요일이죠. 정말 요즘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날짜도 모르겠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네. 그래서 저는 또 내일 저녁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방에 뵙겠습니다.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냥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운동에 대한 묵상을 한번 이 기간 동안에 잘 좀 해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67년생 한동훈님 한통령 대표님 말씀 동의합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님. 자 그럼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